저희가 이번 편하고 다음 편에 걸쳐서 전기차 ETF를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때 테슬라 주식을 좀 샀으면 네. 대박이 났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지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기차에 직접 투자하면 그렇게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는 사실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핫한 그 전기차 ETF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을 섞어서 투자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개별 주식 같은 것들은 집중 투자하는 방법들이고요. ETF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1등 주식만 발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별 주식 투자가 제일 좋은데요. 사실 그게 예. 솔직하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개별 주식을 하게 되면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반면에 ETF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에 있기만 하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이 사실 분산 투자의 장점들인데요. 예. 이제 과거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90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 인터넷 검색 업체나 브라우저 이런 것들 한번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 뭐 지금도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있긴 한데 뭐 야후 뭐 이런 거.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예. 있었고요. 넷스케이프도 있었고 뭐 라이코스, 알타비스도 혹시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또 엠파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엠파스 기억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글이나 아니면 중국의 바이두, 국내의 네이버 같은 걸로 완전히 재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 한 종목에 투자하셨으면 그야말로 대박이 났겠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들 이런 거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좋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인터넷처럼 성장 산업에 투자하시는 거라면 꼭 개별 주식이 아니더라도요. ETF로 편안하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셨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셨는데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게 되면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전기차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로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저기 그 밸류체인이라고도 표현을 맞아요. 하던데. 굉장히 좋죠. 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가 어떤 게 있고, 예. 그 밸류체인별로 어떤 회사들이 관련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밸류체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2차 전지 업체, 전기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아, 자율주행. 예. 먼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2차 전지를 보시면요.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로 구분되고요. 2차 전지 예.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리튬 이온이 있는데요. 예. 그게 플러스 극인 양극재와 마이너스 극인 음극재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충전과 방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현상을 사실은 2차 전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부품의 소재가 되는 기업들로는 리튬 채굴 기업이나 양극재나 음극재 생산 기업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배터리 셀 업체도 있는데요. 예. 한국이 세계에서 1등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LG 회사의 자회사인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 예. 한국이 거의 1, 2등을 거의 다투고 있는 수준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예. 있겠고 뭐 현대차, GM, 폭스바겐, BYD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애플이나 뭐 샤오미 이런 것들까지도 얼마 전에 기사 나왔었죠. 이런 것들까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의 꽃입니다. 핵심 경쟁력이라 불리우는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기술 안에는 반도체, 5G, 클라우드, 뭐 사이버 보안 등 모든 최첨단 기술이 하나로 이렇게 응집된 만큼 다양한 혁신 기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관련된 분야하고 기업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밸류체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전기차 하나가 이게 완성돼서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력이 그 안에 응집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상장된 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몇 개나 상장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예. 비슷한 연관 기업들을 합쳐보면 한 15개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종류를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나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주된 투자 대상에 따라서요. 예. 2차전지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예. 약간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투자하는 ETF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예. 투자 지역별로 보면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고 이렇게 그렇겠죠. 말씀드렸고요. 또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 일반적으로 패시브 ETF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비교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고요. 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위에 이제 세 개 부분들이 국내 영역이고요.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가 이제 글로벌형으로 해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좀 특징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하는 ETF는 크게 배터리셀과 소재 부품 투자 비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들은 국내 대표 배터리셀 업체 세 곳이죠. 예.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에서 각각 25%씩 75%를 투자하고요. 예. 나머지 소재 부품 기업들 7군데에 25%를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의 한 30%, 예. 소재 부품 업체의 한 70%로 국내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고요. 코덱스 2차전지 상품 같은 경우는 둘의 이제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셀 업체 중심으로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KLX 2차전지 K뉴딜 ETF 이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셀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전반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원하시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전기차를 직접 만드는 뭐 테슬라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배터리 어디 사와가지고 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끼려고 그렇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이슈고요.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한 30-40%로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성능은 배터리다 할 정도로다가 배터리 같은 경우들이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테슬라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는 당연히 자신만의 독자적인 배터리를 원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자신만의 독자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예.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은 비용들이 들고 있고요. 예. 또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화학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소재를 써도 같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말로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수율을 맞추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성능도 각각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쉽게 이제 내재화하기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간에 배터리를 만들기도 어렵고 배터리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충격을 이렇게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배터리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내재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이슈인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 예. 기업들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배터리 완성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업체들한테는 결국은 배터리 셀 업체에 한국의 소재를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업체들한테는 셀 업체가 또 생긴 거니까 또 기회의장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내재화 이슈 이후에 국내의 예. 배터리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아까 소재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ETF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맞습니다. 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의 성과가 가장 올해 좋은 것들도 이런 배터리 내재화의 영향이 컸다. 그럼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배터리 셀과 그 소재 기업 중에 어느 부분에 비중을 더 둬서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될 때 좀 참조할 수 있는 요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국내 쪽 이제 얘기를 지금 주로 하셨는데 해외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투자하는 ETF도 아까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그 국내는 뭐 LG, SK 이런 데 투자할 것 같은데
해외 쪽 2차 전지 쪽에 하면 그건 뭐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들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건가요? 해외 2차 전지 기업으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가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동일한 ETF로 티커명이 LIT거든요. 예. 10년 넘게 운용되면서 규모가 6조 원이 넘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국내 투자 기업들을 봤더니 LG화학도 있고요, 예. 삼성 SDI도 있고, 양극재 기업으로 LNF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10여 개 국가에 분산 투자한다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이라고 했죠. 이 리튬의 채굴부터 2차 전지나 완성차까지 가장 폭넓게 투자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리튬 소재 자체에 투자된다는 점이고요. 투자 기업들을 살펴보면 리튬 채굴 업체인 엘보마를 비롯해서요, 소재 업체인 창신 신소재,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인 CATL하고 LG화학,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기업이죠, 테슬라나 BYD까지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ETF 하나로 글로벌 전기차의 밸류체인 전반을 고르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해당 ETF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그 해외 2차 전지 글로벌 이제 투자라고 그래서 한국은 투자 안 하고 해외만 투자나 이 저희도 생각을 강국입니다. 했었거든요. 2차 전지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이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아예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네. 아 근데 다 투자를 하는 거군요. 하긴 뭐 그렇죠. 글로벌 안에는 한국도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채굴업체나 이런 데는 한국에는 별로 없잖아요. 한국 그렇죠. 리튬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 수입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고 이걸 음. 투자하는 데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다 포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4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중에 3개는 국내고 하나는 뭐 국내 포함이긴 하지만 글로벌로 이제 어떤 거, 4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그 전기차 밸류체인들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예.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규정이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장 산업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계속 전기차 산업과 이제 밸류체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전기차 산업 전반을 이해를 하셔야지 특정 섹터에 쏠림 없이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예. 이와 반대로 밸류체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것들에 집중 투자하려고 그러면 예. 소재 기업이니 아니면은 배터리 셀 업체니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연금 투자자분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와 같은 성장형 테마에 투자하는 것들과 아주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먼저 보시죠? 연금 자금의 성격들을 보면요. 예, 예. 올해 투자하는 장기 자금이고요. 지금보다는 미래에 필요한 돈이라는 거, 그리고 매달 이제 꼬박꼬박 불입을 해서 쌓아가는 돈이라는 점들이 전기차와 같은 성장형 테마에 투자하기에 좀 안성맞춤인데요. 먼저 연금은 장기 자금이라 오래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가격들이 내려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기차는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거든요. 예. 현재 그 전 세계 신차 출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침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0대 중에서 7대밖에 안 될 만큼 전기차 산업은 초창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저 사실 네. 굉장히 전기차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보다 많을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초창기 산업이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좀 여쭙겠는데요. 그럼 예, 예. 전기차 1등 하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십니까? 테슬라. 네, 맞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예. 요즘에는 BYD 뭐 테슬라. 맞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예, 예. 테슬라가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얼마 전에 테슬라가 이제 $1,000를 넘어가지고 천슬라라고도 하는데요. 아, 예. 근데 이 테슬라라는 것들이 계속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은 1등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뭐 앞으로 길게 보면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모를 일인데 예. 미국에서도 보면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나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내고 있고 니오나 뭐 샤오펑 같은 이제 중국 기업도 있고요. 중국 회사들. 기존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포드, 현대차 같은 전통 광자들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전기차 산업들을 맹추격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침투율이 7%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면요. 예. 10바퀴에서 지금 한 바퀴도 못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연금처럼 오래 투자하게 되면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 연금이 불어나려고 한다면 결국 투자한 자산단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저는 전기차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정답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답이 있는 투자. 예, 정답이 있는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예.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친환경 탄소세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점점 더 강조되는 분위기고, 한국에서도 보시면 현대차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전기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전기차 테마는 성장성도 높고 변동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처럼 오랜 기간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할 때도 절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